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기회가 없다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음아파트를 정말 저점에 사서 한 8억 정도 오른 사례를 6개월 만에 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 이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또 사례 하나를 네. 갖고 왔어요. 네. 뭐냐면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네. 여기 보시면 제가 2층에 3월 8일 날 17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제가, 왜냐면 저는 여러분 합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중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따로 뭐 그 피를 받는 게 아니라 중개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중개 수수료도 시장가보다 좀 낮게 받는 편이에요. 0.9 꽉 안 채우고. 안 채우고 0.7가 안 채우고 낮게 받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 정말 저렴해서. 예. 그리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그 좀 약간 모지를 못해서 좀 깎아달라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8억 오른 분 있잖아요. 네. 중개수도 정말 적게 받았어요. 정말. 네. 정말 적게 받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인지라. 지난주에 잔금을 치렀거든요. 네. 잔금을. 근데 5월. 근데 그게 지금 호가는 20억이에요. 1층이 20억. 1층인데도. 25? 20억. 강남이군요. 네, 송파구에 있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3월 5일 날 17억 6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2층이긴 한데 17억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10일 있다가 18억 6천5백, 18억 9천 실거래가 찍히는 거예요. 바로. 2층인데 이건 네. 실거주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 투자? 토지거래 허가 전이었으니까 또. 저층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네.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금매다. 이거는 금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금매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더라도, 그러니까 2층이니까 뭐 17억 할 만한 이럴 수 있지만은 그 다음이 바로 18억 6,500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긴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는 거여서 그래서 전세 끼고 살 수 있었다. 근데 이분이 이 당시에 다른 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데. 근데 다른 데는 이미 좀 많이 좀 고평가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근데 딴 데를 많이 했으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항상 고점이었어요. 그때. 거기가 좀 더 상급지였나 보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꼭 상급지만 노릴 필요는 없다. 조금 낮추더라도 어차피 투자니까. 어차피 실거주는 따로 할 건데. 그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그래서 나중에 상급지를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동의하에 그걸 수긍을 하셨나 보다.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데를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더 웃돈 주고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정도의 자금도 안 됐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의논해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잘한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잔금을 치를 때 3억이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2달 만에. 네, 2달 만에.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든든하죠. 뭐 저층인 걸 감안해도 2억 이상이네. 그렇죠. 아니, 와, 1층이 20억이라니까. 시장이 진짜. 1층이 20억이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매물이 어떻게 찾냐. 이것도 관건이잖아요. 네. 범위를 넓히면 된다는 얘기예요. 범위를 넓히면. 그러니까 한 군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지역만 들여다보면은 급매물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에 잠실만 볼 게 아니라 좀 뭐 송파구에 좀 다른 지역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성동구 쪽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강동구 쪽을 보신다거나 물론 급지는 좀 낮지만 성에 안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투자면 여기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다음 기회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좀 자산을 불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대문구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를 살 거냐 마곡을 살 거냐 했을 때 실거주는 따로 하면서 투자로만 봤을 때는 마곡을 사는 것도 괜찮았다는 얘기잖아요. 훨씬. 마찬가지로. 근데 입지로 봤을 때 그 당시 마곡과 서대문구 아파트는 급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곡이 나중에 급지가 확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잠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단계 그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더 투자 가치가 유망한 지역을 하거나 그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17억에 사서 요번에 지난주에 잔금을 치렀으니까 되게 기분 좋겠다. 그럼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되게 기분 좋겠다. 잔금 딱 치르는데 호가가 20억이야? 그렇죠. 1층이? 그렇죠. 오 그렇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분이 첫 내 집 마련. 그럼 무주택자에서 그냥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정말 잘 된 케이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 안 듣거든. 내가 대기업에서 좀 배웠어. 좀 몇 개 정규 강의 몇 개 듣고 왔어.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아예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진짜 바로 계약해서 가격권 샀어요. 17억짜리를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고 마무리까지 하고
심지어 집도 이제 잔금 때 봤어요. 집도 못 봤어요. 왜냐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네. 근데 제가 괜찮다고. 어차피 아파트고 내부 그다음에 그 부동산사님이 그 전세를 놔줬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안다고 해서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잔금 때 집을 봤더니 나쁘지 않았다고. 괜찮았다고. 계약갱신을 쓴 거였어요? 계약갱신이 아마 좀 그쵸. 한 번 쓰고 이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전세가 높게 받은 게 아니어서 그냥 나간다면 바로 놓으면 돼요. 바로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좋네. 싸게 사고 또 2년 있다가 네. 전세를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직전에 샀기 때문에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근데 실거주도 괜찮은 데인데 실거주 굳이 안 하고 조금 더 자산을 불리기로 했다. 위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네네. 봤거든요. 지도로 저는 네네네. 매우 좋습니다. 좋아요. 매우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아파트면 언급 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하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욕을 왜 갖고 왔냐면 기회가 없냐고요 지금.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기회 많아요. 기회 많고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무일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무일푼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어떤 거요? 무일푼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좀 그렇죠. 좀 간진 것 같아. 네, 원래 그렇죠. 있던 여식들이 네. 투자를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네. 그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망고쌤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망고쌤도 그렇죠. 맨바닥에서 그렇죠. 시작하셨거든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렇죠. 진짜 막 아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보면 진짜 리스펙합니다. 그렇죠.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잘 찾아보면 금매는 있다. 이런 포인트도 잘 잡으면은 우리가 무일푼에서 시작하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 이제 거죠. 이제 2층이 네. 17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네. 이제 다른 중층이나 고층을 보면 네. 17억 중반에서 18억 네네. 후반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금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저층이다, 2층이다 그러면 어느 네네. 정도까지는 일반 가격이다. 근데 이게 지금 상승하고는 추세였고 다른 데 지역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실거래가 이하면 무조건 금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6층에 17억 6천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이 이하면 무조건 금매다. 지금 이 동네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쵸?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또 맞아 떨어졌는 게 사실은 뭐 3월 5일날 이렇게 사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약간 늦어가지고 그래도 뭐 2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또 지금 1층에 20억이면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21억 정도 한 3, 4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아니, 한 3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이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게 다 이게 맞물려요. 재밌어요. 이게 여러 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되게 좀 이해가 되실 건데 네. 여기는 아직 사업 시행가 안 났어요. 아직 날 거예요, 나요. 이제. 그럼 만약에 사업 시행가가 나요. 그러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가 나고 내가 실거주하는 집을 바로 사더라도 그 집은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배웠죠. 다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그 사업 시행가가 난 이후에 자기가 살 집을 살 거예요, 이분은. 2주택으로.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상급지를 한 번에 고가에 잡지 말고 돈을 조금 남겨놨다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한번 받자.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어떤 맨 거요?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깜빡했어요, 깜빡. 깜빡. 그게 이제 해결이 됐죠. 왜 그 네. 최상급지를 그쵸. 안 가고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체주택 비과세를 통하면 그것도 비과세, 이것도 1주택 비과세, 두 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엔진 큰 게 하나 있고 보조 엔진은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1주택가가 1주택으로 가기에는 상급지로 갈 때는 상급지가 더 오르기 때문에 한 1대1로 가면 힘들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조 엔진을 하나 달아야 된다. 보조 엔진이 뭐냐? 2주택. 2주택까지는 취득세도 상관이 없다.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좀 조금 불리하지만 또 방법이 없는 게 아닌 게 최근에 공시지가 2억이야. 네. 그런 것도 활용할 만하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나 3주택, 4주택으로 해서 보조 엔진 많이 달겠다. 이것도 방법이다. 보조 엔진 8개. 그렇죠. 열 몇 개 할 수도 있고 보조 엔진만
근데 그거 막 고장나면 어떡해요? 하나씩 꺼지면 어떡해요? 그 이제 버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파는 거지 뭐. 보조 엔진. 이 메인 엔진은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근데 두 채까지는 보조 엔진을 달만하다. 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 전략까지. 설계를 되게 잘 짜주셨네요. 그럼요. 제가 여러분 그 방송에서 우리 그 실시간 방송 상담하는 거는 진짜 아무런 대본 없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제가 이 핵심만 딱딱딱딱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그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예 상담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긴 거예요. 정리해서 저 보내주시면 그거를 제가 토대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아시다시피 무료는 아니고 유료이긴 합니다. 유료. 근데 유료인데 당연히 저도 유료로 해야죠. 저도 왜 시간을 할애하는 거니까. 그리고 회원 가입도 유료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 생각 이러한데 어떠시냐고.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진행하는 거고.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저는 다른 전략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서 계속 일방적인 게 일반적으로 안 하고 저는 뭐 강요나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뭐 유명 인플루언서들 막 댓글 막 이렇게 달라고 부추기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물론 제가 가끔 단톡방에 불난 나왔으니까 댓글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거 안 돼? 그 정도도? 부익 나면 해줘야죠.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해줄 수 있지. 그 정도는 하는 거고.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강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보조 엔진은 이제 달면 된다.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사례로 얘기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금매로 이걸 잡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가 아니라 완전히 땡큐. 인 상황이죠. 어제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이제 했어요. 어제 제가 강의 별로 안 좋아하고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강의 요청이 오면 거기 이제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10손가락 혹시 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했더니 한 대여섯 명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B2C면 다 알 텐데 유튜브를 하시니까. 그렇죠. B2B니까 이게 좀 기업 강의니까 모르지. 뭐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랭이 TV는 혹시 아세요? 했더니 잘 모른대. 부일남은 아세요? 그랬더니 부일남 좀 안다고. 부일남에 출연했고 했었다고 했더니 그러시는데 근데 표정들이 어땠냐면 뭐 할 테면 한번 해봐라 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네가 뭐 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이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된 세금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막 이렇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때려치고 그냥 뭐 궁금한 거부터 있냐고 딱 물어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대본 준비한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성공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쫙쫙쫙쫙쫙 얘기하고 비과세 8억 이런 거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그러니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끝날 때쯤 되니까 다 갑자기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다 오고 끝나니까 막 질문이 막 이제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냥 내 집 마련 뭐 하고 내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얘기를 해도 이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강의를 그래도 나름 해서 또 중간에 이제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 딱 그 얘기했어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벤트일 수도 있다. 왜냐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제 얘기를 듣고 또 제 상담을 통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중개를 해서 해드린 분들도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많이.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고마운 게 뭐냐? 세상의 관점을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보는 관점을. 근데 이 세상에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 처남한테도 했고 처남댁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깨달은 거고 그 전부터 제가 예전부터 호랭이TV 나와서 이런 얘기를 계속 누차 했었고 거기서 또 깨닫고 또 움직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움직이신 분도 있고 깨달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뀐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 큰댕님도 그렇고 레인보우님도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면 대표님께 이렇게 매번 슈퍼챗을 쏴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감사하죠. 그죠? 제가 더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없고 있고.